10월 27일 목요일 마켓 클로징 1시간 전 브리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마켓의 GDP가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런 뉴스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이런 거가 미국 시장에 전반적으로는 좋은 뉴스인데, 굿뉴스인데, 시장 자체에는 약간의 악재로 작용하는 듯한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의 그 메타 플랫폼의 주가 하락의 샤크가 좀 특히 나스닥 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도 이 전체적인 힙맵을 보시면은 이 빅테크 쪽만 빨개요. 대부분. 빅테크를 빼면 6개 종목이죠. 파망. 빅테크를 빼고 나면 대부분 뭐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파망의 시대가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파망이 마지막으로 캡슐레이션이 되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애플이랑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벌써부터 설레발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오늘 차트를 보면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환율의 달러화의 강세에 의한 환율의 영향이 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 실적이 안 좋았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이너스 EPS가 나왔나?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거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WS의 성장, 그리고 연말에 홀리데이 쇼핑에 대한 이커머스의 어떤 가이던스 그런 것들이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실적을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망이라는 6개 종목 중에서 현재 4개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넷플릭스를 빼놓고는 다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당한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존과 애플 이게 뭐 다 오늘 좋다 그래도 승률이 50%밖에 안 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약세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제 내일 제대로 된 이제 비교가 된 그 PC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일 나오기 전에 오늘 나왔던 거는 이제 총액이 나온 거고요. 내일은 총액과 이제 뭐 비용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 정리가 된 가격, PC 프라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GDP로 돌아가면 GDP의 상승세가 생겼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0.1% 상승이 됐고요. 뭐 GDP 상으로 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 내려간다, 뭐 그러던 것들이 이제 약간 불식이 되는 듯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바이든이 뭐 잠깐 얘기했을 때 GDP 봤냐? 오늘 GDP 잘 나왔잖아. 우린 리세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하긴 했어요. 방송에서. 거의 코미디죠. 대통령이 거의 코미디 수준이야, 요즘엔. 그리고 GDP 그로스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 비용을 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뭐 이제 인플레이션에 잡히나? 뭐 이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거를 보면은 내일 나오는 PCE가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해요. 하여튼 어쨌거나 PCE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약간 이틀 동안 주춤했던 시장이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는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마켓을 보면 다우가 단연코 좋아요. 왜냐면은 빅테크가 안 들어있거든요. 빅테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뭐 CRM 또 몇 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 빼놓고는 오늘 다우가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제 다우존스 종목들 30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빨간 것들이 테크놀로지인데요.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빼놓고는 다 오늘 플러스를 보이고 있어요. 비록 테크지만. 그리고 오늘 캣, 그 다음에 보잉, 허니웰, 맥도날드 같은 것들이 오늘 다우를 이끌고 있죠. 그래서 다우만 지금 0.9%로 플러스 양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S&P는 0.3% 마이너스, 나스닥은 1.43%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빅테크가 나스닥 컴포짓의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연히 예견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이 halftime 리포트라는 쇼가 있어요. 서부 시간 9시부터 하는. 여기서 이제 뭐 메타 플랫폼이 워낙 저가가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좌시 브라운이라는 이 패널이 자기는 메타 플랫폼을 산다. 자기는 그 마크 zuckerberg가 자기 메타 플랫폼을 완전히 번다운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태워버릴 정도로 그냥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팅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베팅을 해도 뭐 당장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얘기들이 있고 뭐 특별한 오늘 뉴스는 없었어요. 오늘 CNBC에서 나오는 뉴스도 하루 종일 메타 플랫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시다시피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24%, 25%가 빠지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숏 커버를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까.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숏을 했던 사람들이 숏 커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완전히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안 좋은 얘기지만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한 82불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넷플릭스에서의 어떤 교훈을 삼자면 만약에 메타 플랫폼이 구조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을 하고 많은 그런 노력을 한 후에 어, 정리가 된다 해도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큰 어떤 회복세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좀 아쉬운 얘기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전해드려요. 그리고 오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슬아슬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보는 시리즈 시퀀스 카운트가 9까지 컴플릿이 되고 지금 추세가 상승세 한번 마무리가 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불안하고요. 이 추세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아래까지 다시 떨어질 가능성, 3,50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아마존과 애플 실적 발표와 내일 PCE 발표예요. 그 부분이 살아난다 하면 당연히 재반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나온 후에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 주가도 지금 오르락 내리락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 1차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저항선에 걸리게 됐어요. 이 부분 저항선 220 한 5불 정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228불. 고기를 오늘 돌파하는 듯 하다가 터치만 하고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채널을 갖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패런을 그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혀 뉴스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오늘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내일 PC 발표에 의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W자 반등을 해주는지 아니면 이런 채널을 그리면서 다시 200불대까지 내려가서 테스트를 할 건지 그렇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종목들을 여러 가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요.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실적 발표했던 엔페이즈 에너지는 다시 사상 최고점에 가깝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에너지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그 두 섹터가 가장 안전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섹터로 보입니다. 물론 이 엔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아니라 그냥 대체 에너지죠. 하지만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게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봤던 엑선 모빌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어요. 올타임 하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내일 있게 됩니다.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슬럼버제도 이제 회사 이름을 SLB로 바꾼다 그래요. 이것도 실적 발표 후에 계속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종목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팡 에너지도 지금 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표들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보면은 지금 달러가 오늘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 며칠 동안 계속 하락세를 하다가 그리고 110이라는 심리적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약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달러가 올라가면은 미국 시장에는 좋을 게 없죠. 그래서 계속 꾸준히 내려갔으면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08까지 한번 찍고 거기서 좀 저항을 유지를 하고 지지를 받고 110까지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가는 과정인지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재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건지 제가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달러도 오늘 조금 강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환율 쪽을 보면은 지금 포렉스 쪽에서 보면은 달러가 다시 이 강세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 유로랑 그리고 그리디시 파운드가 지금 약세로 전환되고요. 지금 패러리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미만에 유지되고 있긴 하는데 또 이것도 어떻게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요 지지선을 뚫고 떨어질지 50일 평균선까지 떨어질지 그 부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 얘기들이 많이 슬슬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불대 지금 유지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설픈 더블 발음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게 내일 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것도 한 2만 2천 불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장이 안 좋게 된다면은 다시 18,600대까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딱 같은 폭의 투 디렉셔널 지금 딱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향 트렌드에서 지금 상승세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향 트렌드가 깨지진 않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90불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와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빅스. 이제 빅스가 이슈인데 빅스가 제가 볼 때는 항상 25.5 정도에 오면은 다시 튀어가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S&P랑 똑같이 TD 시퀀스로 봤을 때 9까지 내려오고
지금 여기서 중간에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똑같아요. 일로 가거나 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느 쪽으로 갈지 내일 그리고 오늘 장후에 나오는 실적 발표에 상당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어떤 그 센티멘트 자체는 지금 아주 뉴트럴한 위치에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리드네요. 오늘은 그리드한 데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매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풋콜 레이쇼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대략 0.87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차가 생겼습니다. 장단기 역전차가 완전히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3년물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3.94, 그다음에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4.05.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연준에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연준이 요번 11월 연준 발표 때, 연준 회의 발표 때 피벗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은 좋게 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 나스닥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점점 우리의 시각에는 시장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다우만 본다고 하면은요. 제가 다우 차트를 한번 갈게요. 다우 차트만 본다면은 지금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고점 기준에서 지난번 6월에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의 위치를 봤을 때 지금 38% 위치까지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거의 50% 위치까지 이제 곧 올라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일 평균선 터치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마지막으로 블룸버그에서 오늘 어떻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은 이코노미 데이터는 지금 오늘은 좀 혼조세 이코노미 데이터예요. 좋은 거 나쁜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상당히 이 방향도 되고 저 방향도 되고 해석의 차이가 따라가지고 시장이 상승세로 갈 수도 있고 하락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타 플랫폼 때문에 이제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다우 쪽에 있는 건설, 특히 캐러필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오늘 주요 뉴스네요. 그럼 오늘 이렇게 중간 클로징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중간 브리핑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